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국어 강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서 탑 국어 수학 학원을 보조로 운영을 하고 있는 윤준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학원을 같이 운영을 하게 된 거는 한 3년 정도 됐어요. 네. 실상 저는 이제 강사 생활로 한 지는 거진 한 6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되게 오래되셨네요. 네. 나이에 비해서 좀 오래됐어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그 변경된 나이로는 27살입니다. 뭔가 동안이신데요? 네. 원래 저는 선생님이 꿈이어서 교사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학교 생활에서 좀 안타깝게 이제 과가 통폐합이 되면서 그 교육부에서 편제가 안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아쉽게도 교직 이수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학교 선생님을 잠깐 꿈을 접고 어떤 거를 해야 될까 이게 과정을 찾고 있다가 우연히 이제 제가 학원 다닐 때 같이 가주셨던 선생님께서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같이 학원 생활을 시작을 했고 수학 보조 강사로 있다가 이제 학원이 좀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국어 학원을 한번 운영해봐라 라고 하셔가지고 같이 이제 운영하게 된 겁니다. 뭔가 스승과 제자의 합이 또 잘 맞았네요. 네, 맞아요. 이제 다른 분들도 그렇고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되게 젊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지금은 나이 차이가 조금 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되게 친형, 친오빠처럼 되게 잘 따라주고 친구처럼 지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신기했고 또 이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이제 시험 문제 같은 경우도 찝었을 때 이런 것들 나올 거야 라고 했을 때 사실상 예측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진짜 실제로 꽤 나왔을 때 그랬을 때 좀 신기하죠. 그래서 봐라 선생님은 쪽집게 강사다 이렇게 공부하면 너 되지 않니? 그래서 가끔은 이제 제가 거의 신적 존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또 순수하니까 이제 나오면 또 선생님 신으로 오시는 네, 맞아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혹시 뭐 조금 힘든 점이나 그런 것도 있었을까요? 힘든 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사실 MBTI가 거의 극 F라서요. 네, 그래서 아이들하고 좀 이제 트러블이 났을 때 많이 힘들기도 한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들 때가 좀 무언가 일이 있어서 학원을 그만둬야 될 때 좀 이제 아이들과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조금 아무래도 섭섭하기도 하고 이제 많이 오랫동안 붙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또 뭔가 떠나보내야 된다는 게 좀 그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뭔가 또 정의도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이제 외국 강사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아이들과 좀 싫은 그런 감정도 있으면서도 좀 어떤 한편으로 떠나가면 좀 아쉬운 약간 그런 게 좀 커서 뭔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거를 좀 잘 극복해 보시면 더 좋게 이제 애들이랑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연습해보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가르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학원은 그래도 약간 내 새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든 내가 잘 이끌어가야지 이런 생각도 있는데 사실상 카페는 암묵적인 부담이 좀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나가는 비용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비용도 많고 또 이제 상대하는 손님들이 이제 여기는 음식점이다 보니까 어떤 게 하나가 잘못 나가게 돼서 뭔가 탈이 나거나 이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훨씬 더 부담감이 커요. 그래서 아무래도 운영 면에서는 카페가 조금 더 어려운 면이 있고 이제 물론 그런 입장에서 또 학원도 너무 쉬운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진학을 대상으로 했을 때 대학교까지 가는 부분에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이 아이가 내 가르침을 받아서 시험 문제를 풀고 그렇게 해서 대학을 진학을 할 건데 만약에 내가 무언가를 잘못 가르쳐줘서 시험 문제를 틀려왔다.
선생님이 잘못 알려서 틀린 건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도 그것대로 이제 어마무시한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어떤 거가 더 쉽고 어떤 거가 더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각각의 좀 분명한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카페가 좀 더 어려워요. 왜냐면 너무 불특정 다수다 보니까 학원은 항상 오는 아이들이 이렇게 정해져서 오니까 얘네들 봤던 아이들 이렇게 하시는데 이 카페는 단골 손님을 제외하고는 정말 다양한 손님들이 와서 이 손님은 이런 성향이다, 이 손님 이런 성향이다, 너무 다르다 보니까 상대하는 건 카페가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네. 다양하니까 연령대도 맞아요. 파이팅. 네. 국어는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왜냐면 원래대로라면 이제 수학이나 영어가 주를 이루어서 대학을 진학을 하고 이런 식의 이제 어머니들의 생각도 고정관념식으로 이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실제 지금도 수학과 영어가 확실히 학원에서는 이제 주를 잡고 있는 과목이기도 한데 요즘에는 국어가 아무래도 많이 떴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국어로 대학을 가기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어 과목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가 됐고 또 이제 그로 인해서 아이들도 많이 학원을 찾는 경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상 처음부터 국어 선생님을 이제 했던 건 아니고 원래는 아까도 이제 수학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아시는 선생님이 제 선생님이 이제 제안을 해드려갖고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한 거라 처음에는 수학 선생님으로 있다가 이제 조금씩 좀 쌓아 나가면서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교습소였던 이제 공간이 학원으로 이제 커지면서 그래서 학원을 커지면서 이제 수학 학원을 좀 더 키워보자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마치 또 선생님께서 그래도 전공이 국어 국문학과인데 수학으로 계속 있는 것보다는 국어를 한번 좀 키워볼 생각이 있냐라고 하셔서 흔쾌히 이제 그러면은 같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탑 국어 수학 학원이라는 학원명이 생긴 거죠. 원래는 탑 수학 교습소였는데 탑 국어 수학 학원이 된 거고 그때부터 지금 이제 거의 3년 차 국어 선생님이 된 겁니다. 그래도 같이 스승과 제자의 합으로 네, 이제 그렇죠. 교습소에서 이제 학원까지 성장하는 네, 되게 맞습니다. 뿌듯하시겠어요. 그죠. 근데 거의 전적으로 국어를 제가 다 전담을 하고 있어서 운영이 힘드시겠네요. 많이 힘들어요. 네. 또 아니면 또 밑에 이제 제자들도 네. 나중에 선생님 보조로 또 들어올 네, 맞아요. 맨날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 고3 애들이 끝나면 다 알바 써달라고. 몰라야 되는데. 네. 그래도 이제 그런 제자들 때문에 또 힐링이 되시겠어요. 맞아요. 그러면 인생에서 내가 진짜 이걸 꼭 하고 죽고 싶다. 약간 이게 있을까요? 벌써 인생의 끝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저는 젊다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렇죠. 일단은 좀 인생까지 가긴 좀 그렇고요. 좀 하고 싶은 게 있다라면 여기를 아무튼 운영하고 뭐 이제 학원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에 엄청 치였어요. 그래서 좀 일에서 잠깐 해방될 수 있게끔 나를 위한 어떤 여행이나 이런 걸 좀 해보고 싶고 또 악기 배우는 게 취미이자 또 그런 목표였었어요. 근데 피아노를 예전에 쳤었는데 지금 너무 다 까먹어갖고 악보를 외우지 않으면 피아노를 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악보 보는 방법도 다 까먹어갖고 그래서 이런 악기나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배워서 해보는 게 지금의 소박한 목표입니다. 다음에는 쓰리점 피아니스트까지. 너무 많은 걸 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 꿈도 꼭 뭐 잘 하지 못하더라도 네. 해보는 게 중요하다. 맞아요. 네, 꼭 해봐. 일단 도전해봐야죠. 그렇죠.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뭐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고 싶은 건 해봐야 되는 성격인지라 아이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회가 닿으면 무조건 무언가 하고 싶은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꼭 그거를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고 후회하는 것이 훨씬 더 그 후회가 짧고 또 이제 후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항상 그 얘기를 강조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즘 우리 아이들이 포기가 되게 빨라요. 그쵸. 그래서 뭔가 조금만, 물론 아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조금만 뭐 힘들거나 조금만 싫다라고 한다면 금방 포기를 해버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각박하잖아요. 좀 이렇게 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항상 강조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이제 자기가 여러 시험 과정을 거쳐 올 건데, 그 시험 중에서 한 번이라도 정말 내가 코피 터지도록 한번 노력해서 점수가 좋든 나쁘든 내가 여기까지 공부를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쌓아놔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쌓아놓으면 너네가 언젠가 이 사회에 나가고 뭔가를 했을 때 그렇게 좀 내가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험이 있을 때 그때를 떠올려 보면 내가 이 정도까지 노력해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겠다, 좀 더 해보자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강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이들한테 잔소리같이 맨날 해가지고 저희 아이들은 지금 너무 이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을 건데 그래도 이 지금 기회를 또 삼아서 한 번 더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한번 해봅니다. 뭔가 말씀 들으니까 제가 더 위안이 그런가요? 네. 뭔가 명언이 하나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제 아이들을 또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뭐 잔소리가 됐든 네. 조언이 됐든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이제 아이들이 성적이 좀 더 높아질 수 네. 있도록 이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긴장하고 막 떨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네요. 운동을 잘하세요. 좀 많이 성격도 제가 변한 것 같아요. 원래대로라면은 이런 거 이제 카메라 앞에 있으면 네. 약간 이럴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해보겠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제자 중에 한 명이 서울대 가게 되면 한번 네, 같이 인터뷰 나올 수 있게 한번. 네, 오늘은 이제 인터뷰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